네, 저는 한국민해총의 선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시를 쓰는 시인이자 또 오늘처럼 전시를 하는 한글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은 어디신지요? 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광주를 근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모 현재 결혼은 언제 신발과 졸업 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버님께서는 조금 일찍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시고 어머님 슬하에서 5남매 중에 둘째로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 93년경에 결혼을 해서 다니와 결이라는 쌍둥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음악 이렇게 작곡하시고 또 쓰시고 작가도 하시는데 한글 소나무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네, 그 한글 서예를 하면서 어느 날 우연히 무등산 동지들이랑 무등산을 갔다가 소나무를 한글로 형상화시키면 재밌겠는데 라는 가벼운 생각을 갖고 호기심에 한글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나무 소자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저의 사상 감정과 사회 현실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중간에 포기도 좀 할까, 내가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예술을 리얼리즘에 입각한 미학을 기준으로 해서 예술을 해왔기 때문에 민중의 삶이나 서민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 현실이나 과거 우리 민족적 전통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기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학적 철학 이념에서는 소자 하나를 그렇게 다 해결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다가 이걸 그냥 포괄적인 인문학적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이제 인문학적 해설에 따라서 소나무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되는 소나무가 될 수 있고, 땅굴 지하에서도 이렇게 땅굴에서도 자라나는 소나무가 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른 바닷속에서 자라나는 깊은 심연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됐고,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는 해설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 소나무 이 작업에 대한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리고 민중의 삶,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분단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저는 또 광주가 고향이라 80년 오후를 소나무로서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천착의 기간이 딱 그 천착하는 시간만 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전시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작년에 들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작년에 전시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1년간 준비해서 국회에 전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혹시 희망과 취미는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이상하게 어린 시절부터서도 노래하고 음악하는 걸 너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 소풍 가거나 행군 가면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막 저요 손들어서 내가 우리 반 대표를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5남매 공납금 그런 거 해주는 게 너무너무 제때에 내본 적도 거의 없고 또
하루 늦으면 한 대씩 맞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그 공납금을 가지고 기타 가게 가가지고 기타를 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곡을 쓰고 어렸을 때부터 막 남이 부르는 걸 막 따라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막 쓰고 싶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막 도각 뭐 학원 한 달 가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막 중학교 때부터 들어서 그냥 혼자 도각하고 곡 쓰는 것도 그냥 남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도에서 도로 끝나는 것이 노래지 뭐 하면서 혼자 막 그 어린 시절에도 막 썼던 기억이 나요. 음악 작곡하시고 글도 하셨다는데 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네. 대학을 들어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80년 5.18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운동이 발발을 했어요. 근데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70만 인구 정도 됐었는데 광주가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그 도청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 앞에 모여서 있는데 집도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매일같이 나가서 보고 살육당하고 그 군인이 우리가 아는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고 등교하면서 그 버스에서 펑펑 운 사람이에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은 현실을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군인들이 총을 쏘고, 그 총소리를 제가 언제 들어봤겠어요. 그래서 그 막 수만 명이 도망 다니고 앞선 사람은 쓰러지고 가고, 니아카에다가 시신이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걸 가만히로 덮어가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미웠어요. 너무 내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배운 거예요. 이게 대학을 가서 성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나이가 되니까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생의 진로도,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국문과 가는 게 저의,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기자가 되면 나 사실만 쓰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막 이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비열한지를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순진한 마음으로 신방과를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했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집회가 있고 투쟁이 있고, 그때는 막 독재 시절이라 화염병 들고 싸우던 시절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을 들어가나요, 싸우기 바쁜데. 그러다가 보니 19년 만에 제가 대학을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정식 문학사 졸업장을. 그 정도로 투옥됐다가 제적됐다가 다시 복적했다가 또 투옥됐다가 복적했다 또 투옥됐다가 이런 하다 보니 어쨌든 19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그 바쁘게 투쟁하면서 살다가 징역을 가게 되는데, 징역은 외려 전화위복이라고 저의 개인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참 음악도 좋아하고 곡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동지들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그 민중과 함께한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막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을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장작 소재가. 그래서 6개월 만에 200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산 암기하듯이 막 그 음악에 대한 뭐 별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이론이. 그때만 해도 적당하게 해서 초등학교 청계천에서 막 초등학생 그 음악책 사서 넣으라 해서 눈 감고 학교 종이 땡땡땡도 그려보고, 볼펜이 없으니까 그 못 같은 거 주워다가 운동 시간에 그걸로 막 새겨요. 그런 시절이 징역 생활이었는데, 어디다가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를 안 잊어먹기 위해서 나만의 기보법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못으로 다 200곡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 나왔어요. 너 잊어버리니까 곡을.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이제 동지들한테 다 들려주고 좋은 걸 뽑으라니까 한 24곡을 뽑아서 그놈을 가지고 나 이제 학교에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학교를 오래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사회운동으로 이제 가려면서 그리운 학생 동지들에게 이제 전국에 있는 동지들에게 선물용으로 우리의 정서를 담았다 해서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었는데 그걸 이제 뭐 적당하니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전국 대학생, 그 총학생회에 배포를 했는데 그게 배포된 지 한 달 만에 그 안에 있는 곡 중에 한 10곡이 히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 가서 집회 현장이나 그 학교에 학생들 집회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노래가 막 불리는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의 갈 길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게 뭔 욕심이 있겠는가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나의 무기로 나는 음악이라는 이 창작을 들겠다. 그래서 저절로 저희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이제 저는 예술가로 데뷔를 했는데 또 징역을 가게 되고 징역에서는 취미거리로 주는 게 유일하게 서예와 붓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10원씩 이제 받아먹는 재미로 아빠가 숙제 내주면 서예했던 기억이 나서 서예를 하면 민중가요라는 가사가 너무 투쟁적이다 보니까 막 제 성격이 변해요. 막 이렇게 아주 거칠게 변해요. 그걸 느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좀 찾자 싶으면 서예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예를 더 열심히 했고 처음에는 한문을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남의 나라 글씨로. 그리고 너무 재미없어요. 사자성어가. 이신작직 쓰면 뭐예요 그걸. 근데 한글로 표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시적으로 표현하려면 우리 시를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다 동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임서가 재미없으니까 한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놓기는 싫고. 그래서 한시도 또 쓰기가 쉬워요. 우리 시보다. 왜냐하면 사자성어 칠언절구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던지는 이유는 하면 투석지연이면 이러면 끝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심을 한글로 돌리자. 그리고 한문을 안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을 시작하게 됐는데 책을 사다 넣으라 하니까 궁체에 한 권밖에 안 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더 나한테는 더 귀하다. 내 나름대로의 한글을 이론적으로 미학적으로 정립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나의 글씨체도 그리고 형상성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해보자.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그러면서 하다가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강주 항쟁 운동 하시면서 네. 옥중 생활을 좀 하셨는데 네. 옥중 생활에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제목하고 저에 대한 제목하고 또 지금까지도 옛날 동지들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 투옥 생활을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뭐 한 3번 뭐 작게 4번까지 경험을 했는데요. 뭐 저희들이 가면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집시. 지금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됐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집시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가보안법, 남북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일제 청산 문제. 이걸 조금만 심하게 건드리면 국가보안법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명으로 징역을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왔다 갔다. 또 저는 징역복도 또 어쩌면 있어요. 다른 동지들은 한 번 걸려서 5년씩 막 사는데 저는 운 좋게 뭐 특별 사면 그때는 뭐 특사 뭐 이런 제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6개월 살다 나오기도 하고 1년 6개월 살고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만났겠습니까? 같은 뜻과 나라를 위한 싸움을 또 그냥 아무나 또 잡혀오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잡혀와서 지금도 이 국회에 그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다들 역할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많이 보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징역의 자양분이 저한테는 많습니다. 예술에서는. 뭐 노래 작곡도 그렇지, 서예도 그렇지, 시도 그렇지. 심지어 시집은 심산문학상에다가 제가 그 처음에 시를
그 응모를 했던 것 같은데 징역에서 그 서해 붓글씨 하는 습자지 있잖아요. 그때 징역 살 때는 볼펜을 허락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모르게 보안과에서 한두 자리씩 줬을 때 그놈으로 거기다 써서 그놈 그대로 접어갖고 했던 기억이에요. 그게 이제 입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1집 시집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징역하고 떨래야 떨 수 없는 예술세계가 극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술세계 그 진역에서 민주화 항쟁으로서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글씨도 한글 소나무에 하시고 음악도 한 400곡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음악이 거의 강주 항쟁 노래가 많이 섭렵이 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작곡을 하셨는지. 네. 제 창작에 보면 5.18 민중항쟁과 관련한 게 꽤 많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곡만 해도 한 2,000곡을 만들었고 발표한 곡만 해도 400~500곡인데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유독 5.18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보고 이러는 군대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항쟁에서 저와 같은 나이의 동기 2학년, 3학년짜들이 총 쏘지도 않고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군인을 향해서 총을 쐈겠어요. 그냥 의리로 이러는 안 된다는 정의 하나로 4.19 저기 학생운동 때는 어쨌나요? 일본하고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오늘 저희들은 최후 결사 항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은 다 귀가 조치를 집행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걸 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비겁하게 오매 살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왔던 근데 솔직히 진짜로 상상도 못했어요. 고등학생까지 거기서 그 마지막을 총을 들고 지켰다는 것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살아남은 자의 그 너무 그 죄값이 어린 마음에 20살 때도 대학생이 되니까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5월과 저희들과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는 뗄 수 없이 끊임없이 진상규명 81년부터 저는 82학번이라 82년부터 82년 5월달에 잡혀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집회하러 나가갖고 진상규명하라 15일 살고 나왔는데 저 1학년이어서 다행히 나온 것 같아요. 2학년만 됐어도 못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5월 뭐 투쟁위원회 뭐 부위원장도 하고 5.18 진상규명 또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까지 전부 10주년 때는 창작 자체를 5월 전체 창작품을 도청 앞에 내세우고 20주년 때는 집행위원을 하고 30주년 때는 전야제 총감독을 하고 40주년 때는 10년 단위에서는 또 5.18 전국 문화예술제 총감독을 하고 이렇게 뗄 수 없이 5.1가 오다 보니까 당연히 5월을 소재로 뭘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나이가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40대까지도 진상규명에 그것만 열심히 투쟁하고 사는 것만이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가면 잊혀질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면 어떻게 가족면은 우리 아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지금. 근데 이놈의 5월은 그러지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져. 더 미안해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병인 줄 알았어요. 우울증이나. 근데 우리 또래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에 1주년 같대요, 1주년. 이게 작년이 80년 5월이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전두환 최고의 그 수괴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해버린 사람이 나는 한 것이 없다고 마지막 이렇게 자연사해서 가는 이런 현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밑바탕의 근본적인 이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야, 이 싸움에서 이기면 놀러 가자. 외국에 우리도 뭐 해외여행 우리라고 안 갈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게 40년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의 음악 예술 창작에 대해서 우울이 아마 죽기 전까지는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국가 유공자증을 못 받아서 가짜로도 국회의원도 솔직한 이야기로 가짜가 많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인류들이 유공자로 등록을 하다기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80년 5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1년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70만 광주 시민이 유공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봤다라고 하면 제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에 참석하고 이것이 증명만 되면 다 유공자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나라와야 법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심지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그냥 내가 했다고 그거 개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생각외로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다리 하나 다쳤습니까? 그걸 하나 가지고 피해를 봤습니까?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우리 동기들이나 다 잡혀서 상무대 영창에서 징역 생활 막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들은 또 받아야 될 것이기도 뭐 이유가 명백하게 있잖아요. 근데 집회 시위하고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도망가서 썽썽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그 진상규명이 완벽하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주는 게 먼저 가신 특히나 마지막 최후 항전을 죽을 줄 뻔히 하면서 거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영웅성은 똑같습니다. 저기 우리 일제시대 때 안중근 장군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다 20대 30대인데요. 나이 먹고 나 이제 죽어도 되니까 내가 지키겠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자연인 광주인으로서 5월 사업을 함께하고 진상규명 투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에 의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남고 충분한 증거 보증이랄지 이런 게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건 저의 결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다 30 나이가 됐고 그래서 뭐 후대에 남기는 것은 저는 대신에 어차피 저는 5.18이 아닌 그 기존 민주화운동 5.18이 아닌 민주화운동 그걸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징역을 뭐 갔다 와서. 그래서 후대에 저를 남기고 싶은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희망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의 그냥 희망사항인데 제가 청년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저희 세대와의 차이점은 제가 인정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못 갖고 있는 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희망이고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이걸 해도 저의 예술 세계에 저는 1%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완성시키는데 마지막 제 체력이 있는 한 노래도 그렇고 이 서예도 그렇고 특히 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간을 시 쪽으로 집중 투자해서 그걸 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아이고.